조지호 경찰청장은 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조 청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경찰청장 신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. 법정에선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으로 총 6번 통화했다고 했습니다. 국회 통제와 포고령 발령 이후 체포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도 말했습니다. 조 청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통제를 하라고 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면서 나중에는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으니 다 잡아라, 체포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국회로 들어가는 게 불법이니 체포하라는 말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분명히 기억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. 이날 재판에는 조 청장의 부인 윤모 씨도 출석했는데 당시 남편이 A4 용지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. 조 청장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군 출동 장소가 적힌 종이 문서를 받은 걸로 전해집니다. 재판부는 앞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출신 주요 국무위원들을 증인으로 잇따라 소환할 예정입니다. JTBC 하혜빈입니다. 제 기억으로는 탄핵 심판 때 정확히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진술로 기억하는데 조기현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.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. 다 체포해라라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경찰 수장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.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? 구체적으로 나왔네요. 이런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추정은 됐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밝혀진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.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체포 지시 자체를 완벽하게 부인했습니다. 특히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된 14명의 주요 정치인의 체포 명단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고, 그래서 이제 홍장원 2차장이라든가 이 곽종근 사령관의 이 진술이 허위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계속 증인신문을 했지만 그때마다 저런 윤석열 대통령의 질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걸 확인시키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허위 증언인지가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요.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날 계엄 선포 전에 안가 모임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기도 합니다. 관련돼서 계엄 선포가 된 후에 주요 국회를 봉쇄하고 차단하는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을 받았던 사람이고 체포 명단도 연영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. 이분이 국회의원을 월담하는 경우에 다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관계의 앞뒤 맥락을 연결해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일날 곽종근 사령관, 여인영 또 홍장원 차장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오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고요. 그로써 이제 실제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김동훈 의원님. 네. 삼청동 안가에서 국방장관에게 당시 경찰청장이 문건을 받았는데 22시 국회, 23시 민주당사 이런 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. 네.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? 시간과 장소를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미리 정보를 얻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저것은 조지호 경찰청장, 그 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,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비선 조직이 가동이 됐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봅니다. 조지호 전 청장이 상당히 저분이 몸이 안 좋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주 중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 상황에서 뭐를 감추겠느냐라는 식으로 상당히 당당하게 한때는 임했던 상황인데요. 지금은 글쎄요, 이제 모든 것을 포기를 했던 상황입니다. 내가 아는 것을 다 얘기를 하겠다라고 심정의 변화를 일으켰다는데요. 그 당시에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과 함께 이 별동대 수장으로서 일종의 역할을 충분히 한 걸로 보인다.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경감을 시키기 위한 자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김기웅 의원님, 이 사실은 앞서 제 기억엔 탄핵 심판 때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, 다 체포해라라고 지시를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조지호 경찰청장이 받았다는 거거든요.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도 조건이 맞고 요건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계엄을 선포할 때 그 프로세스를 보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. 의결은 아니지만. 그리고 또 국회는 뭐가 있습니까?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표결을 통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
국회의원들이 국회 가서 표결을 통해서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. 그걸 만약에 막았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은 있어 보입니다.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. 예. 다만 계엄이 곧 내란이기 위해서는 폭동이란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. 그 폭동도 좀 넓은 범위에서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헌문란의 목적성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조지호 청장의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하겠고요. 그 다음에 폭동의 여부와 폭동의 지속성에 대해서 좀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전화를 받아서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 탄핵 심판대 있었는데 월담하는 의원을 체포하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박지영 의원님, 어떤 부분이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? 일단 20, 민주당 사 이런 말도 있고요. 그렇죠. 일단 진실은 다 밝혀집니다. 윤석열이 그 당시에 저렇게 지시했다는 것은 현장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이 불법 쿠데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. 뭐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국민의힘이 이거 그냥 수용해버리면은 이슈가 소멸돼 버립니다.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.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초반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논리라고 했습니다. 그걸 수용하고 나면요. 다시 기독교 논리가 또 성립이 돼요. 마찬가지입니다. 윤석열이 불법 계엄했다, 쿠데타 이렇게 했다. 이거 수용하고 나면요. 편하게 이재명 정부 비판할 수도 있고 발목 잡을 수도 있고 이재명 정부 독재자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. 본인들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요. 본인들이 잘못된 것부터 해결을 해버리면 정치가 편해집니다.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예.